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예천군 의회 사태 이후 지방의회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 수성구 의회가 지역의회 최초로 해외 연수로 부르는 공무국외 출장 보고회를 열었고, 지방의원의 갑질을 금지하고 또 사적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방안도 강화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조치와 또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경북대 겸임교수인 김정무 법학 박사, 또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외 연수 외유 논란 없애겠다는 수성구 의회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역의회 최초로 지금 공무국외 출장 보고회를 열어서 작년 싱가포르 연수 구정 접목 방안 등을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수성구 의회가 대구 경북 의회로는 처음으로 흔히 해외 연수라고 부르죠. 네. 공무국외 출장 보고회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네. 이번 보고회는 수성구 의원 19명이 지난해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한 연수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네. 구정에 접목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네. 수성구 의회는 싱가포르에서 물 관리 실태를 지켜왔습니다. 또 네. 수자원 관련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관광 정책과 도시재생 등 각 분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왔다고 밝혔는데요. 네. 김희섭 의장은 이번 보고회를 들어서 국외 출장 보고회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한 데 대해서 조금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사후 관리를 통해서 해외 연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수성구 의회가 앞장서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일은 다른 데서 터졌지만 우리는 잘 해보겠습니다라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일 텐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마나한 해외 연수 보고회였다는 그런 평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한마디로 해외 연수 수성구에서 평가회 보고의 준비가 좀 부실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성구 의회에 따르면 공간이 좁아가지고 의원들을 비롯해 연수심사위원, 언론사 기자 등만 참석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설명회는 19명의 구의원만 참석하고 외부 심사위원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데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선약이 있고 개인 사정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를 댔다는데 처음부터 그런 준비 소홀로 저는 봅니다. 지방의원들이 해외 연수의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수성구 의회는 이제 지난해 말 별도 보고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도는 좋았고 계획은 좋았는데 제대로 준비를 안 하다 볼 수 있는데 연수 중에 물을 일으키면서 이런 기초의회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연수 보고회 의무 개최를 지방의회에 권고하기도 해서 이번에 수성구 의회에서 보고에 상당히 주목은 끌었습니다만은 심사위원 불참해서 요식행위에 그쳤는데 아마도 이 연수 평가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기초의회에서는 태국의 동물원을 방문하고 와서 심사 보고서에다가 호랑이를 가까이서 보고 여러 가지 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해서 체험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일기장에 나오는 듯한 그런 걸 공식 구청의 보고서라고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근데 저희 아들도 초등학생인데 논술이나 책 보고 독후감 쓰면은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지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학년인데 그래요. 좀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심사위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크게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대구 지역에서는 그 해외 연수 파문 이후에 그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기초의회가 예천군 의회 가이드 폭행 사태 여파로 지금 해외 연수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대구의 8개 구군 의회에 따르면 각 의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무 국외 여행 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네.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각 의회로 관련 규칙 강화를 공고하는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인데요. 이 공문에서는 행안부의 개정 공고안이 담겼는데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심사위원장의 민관위원 선출, 네. 또 의회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및 계획서 공개 등입니다. 또 회기 중에는 공무 국외 여행을 제한하고 부당한 공무 국외 여행의 비용은 환수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예천군 네. 의회가 이 경우에 포함이 되겠죠. 예. 따라서 달서구 의회가 먼저 좀 나섰는데 심사위원장의 민관위원 호선, 그러니까 민관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뽑겠다라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고요. 예. 또 부위원장의 민관위원 설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나머지 대부분의 의회는 하지만 행안부의 공고안을 따르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기존 의원의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중에서 지적을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심의위원 구성과 연수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공개 등인데요. 대구 지역의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의회 운영 규칙에 따라서 공무 국외 여행 심의위원회를 6명에서 8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네. 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회 비율은 달서구와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달성군 등 대다수 6개 의회가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을 했고 수성구 의회의 경우 8명 중 5명을 민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서구 의회의 경우에는 2017년 규정을 개정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을 모두 민관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규칙을 통해서 연수 계획서와 보고서를 의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정해놓은 곳이 수성구 의회뿐인데요. 네.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물원을 다녔는데 좋았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나머지 의회는 관련 내용을 규칙에다가 이게 포함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또 수성구 의회는 보고서를, 나머지 7개 의회는 계획서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건 현재 달서구 의회뿐인 것으로 네.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지금 말씀 아까 박사님 얘기해 주신 거 그거 누가 썼는지는 좀 팩트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동물원 갔더니 좋았다. 이게 직원이 썼는지 의원이 썼는지. 근데 그 규정도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네요. 아니, 형식상은 의원이 직접 쓴 걸로 돼 있죠. 근데 네. 대필 해줬을 가능성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이드를 저 섬세하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좀 움직일 것 같네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또 도덕성, 청렴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3곳 가운데 2곳이 청렴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잠깐 짚어주시죠. 네, 전국 기초의회 갑질, 그다음에 공무원 폭행, 그다음에 윤리적인 일탈 행위 네.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사건이 터지는 가운데 청렴 교육을 실시하면 조금은 더 나을까 싶어서 청렴 교육 제도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8년 민선 7기 이후로 3곳 중 2곳은 청렴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그 한국청렴운동본부에서 전국 243개 강력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총 150곳이 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 행동강력 등 청렴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지역으로 보면 대구의 경우에는 9개 기초의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8곳이 청렴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동구의회 딱 한 군데만 이제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성적이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고 지금 현재 청렴교육을 실시하면은 지금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뭐 30살 이상 된 사람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청렴해지겠느냐? 그래서 청렴교육 이전에 청렴한 사람을 의회로 가도록 주민들이 선택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대부분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건데 이게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들면 바뀌기도 어려운데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 교육조차 훈련조차 참여를 안 한 것이잖아요. 이게 생각의 틀 자체가 인지돼야 바뀌는 건데 그 인지하는 그 교육조차 청년 교육조차 받지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청년 교육은 외면하면서 해외 연수는 좀 꼬박꼬박 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권한은 다 챙겨가는 거거든요. 이 사실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지금 해외 연수는 다 챙겨간 거죠. 그 데이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데이터인데요. 대구시의회하고 8개 구군이 있는데 네. 청년교육을 실시한 의회가 말씀하셨듯이 동구의회 한 곳뿐이었습니다. 네. 해외 연수는 이 중에서 7곳이 다녀왔는데요. 네. 의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청년교육은 이른바 남의 일처럼 모른 채 하고 세금 쓰는 해외 연수는 나의 네. 일로 여기는 열정적인 모습이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데이터가 높은 이유는 매년 사실 가는데 예천군 의회 사태가 연말에 터졌습니다. 네. 연말에 터지다 보니까 이미 다녀온 데는 다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인 것 같고 올해 경우는 많이 좀 달라질 거라는 네. 예상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 의회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초라한 모습을 볼 수 그래요. 있는데요. 네. 기초의회보다 사실 광역의회이기 때문에 뭔가 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성적표를 보면은 기초의회보다도 좀 못한 성적이 드러나는데요. 청년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8개 기초의회 가운데 수성구 의회를 뺀 7곳이 실시한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폭력 예방 교육도 그렇습니다. 네. 네. 기초의회와 달리 대구 광역의회로서 대구의 대표성을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네. 네. 국가 청렴도 10위에 그친 대구시의회가 더욱더 그렇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이 자꾸 이 얘기 반복하게 되는데 사람이 바뀌려면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가치관, 이게 신념 뭐 이런 것들이 바뀌려면 교육 훈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기회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건 그 기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바뀔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방의회들이 지금 청년교육을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이유가 뭐 아주 그쪽에 의회 측에서 답변한 내용 간단해요. 바빠서 못 받았다는. 지방의회가 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가 지역 행사에 가기도 바쁘고 회기 일정도 바쁘고 그다음 새로 임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데 이지문 한국청년운동본부 이사장의 지적은 해외 연수는 가면서도 1년에 2시간 받는 거 그거 못 받는 것은 하나 핑계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 상당히 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매년 1회 2시간씩 청탁금지법 교육을 포함한 청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이 안 받는 사태가 나는 네, 거죠. 네. 3월 25일 개정된 지방의회 행동강령에서 그래서 조금 강화된 내용을 했죠. 지방의원들의 직무 관련 활동 제한과 겸직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더 강하게 규제를 했긴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더 이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받지 않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연수 과정을 매월 2회 이상 운영한다고 또 새로운 교육 제도를 내놨는데요. 네. 지방의원들의 청렴제 교육도 뭐 열심히 참가해야 되겠지만은 네. 문제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네. 지방의원들이 청렴을 자기 마음에 붙들고 있다면은 교육 이런 거 있으면 빨리 가죠. 네. 예를 들면 뭐 기독교 신자나 불교 신자들도 예수님 부처님 말씀 정말 그리우면 절에 교회 스스로 쫓아갑니다. 네, 오락하지 네. 않아도. 그러면 네. 싫으면 오락해도 안 가는 것처럼 이 교육의 문제도 의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의식의 문제. 의식의 문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이제 종교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이제 청년교육 얘기를 계속했는데 인권교육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천군 의회 가이드 폭행의 막말을 비롯해서 지금 여성 장애인 비하, 뭐 지방 의원들의 각종 추태가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지방의회 의원들은 잘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대구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처음 열었는데 이 역시 좀 참여율이 낮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천군 의회 사태가 보여준 거는
의원들의 어떤 함량 미달인 그 자격이라든가 좀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인권을 중시하는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되어 있지 네. 않기 때문에 터진 사태다. 이런 시각이 많았거든요. 네. 사실 뭐 좀 불행한 사건이긴 했지만 언제 네. 터져도 터질 거였다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인권 교육을 지역에서 시켜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이걸 외면하고 있었는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 인권사무소가 지난 1월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대구시 경북도 의회 그리고 지역의 각 지초의회 총 다 합치면 33개가 됩니다. 네. 인권교육 참여 의사를 물었는데 수성구와 경산시 의회 두 곳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수성구 의회는 지난 2월에 연수를 진행했고 경산시 의회는 3월에 연수가 진행됐는데요. 네. 다만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인권사무소가 3월에도 교육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처음 됐었던 예천군 의회가 신청을 했고 네. 청도와 구미시 의회 그리고 대구와 대구 동구 서구 이렇게 총 5곳이 추가로 신청을 해서 네. 교육을 받을 예정인데요. 인권교육을 사실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네. 의무적으로 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없는데요. 네. 하지만 인권에 대해서 인권을 뭔가 정치적인 논리로 보고 뭔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인권이라는 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지켜야 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교육을 통해서 네. 배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회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의원들이 좀 불편한 마음을 내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네. 예천군 의회 해외 연수 추체로 인해서 지방의회 연수 포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의원들이 반성하고 있다. 뭐 이런 정정성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교육 신청을 봤을 때 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지방의회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른바 지방의원이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필요성이 제기됐던 겸직 금지 조항만 좀 쏙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게 25일 행동 강령이 내용이 뭐냐 하면 네. 지방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고 네. 또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이른바 갑질 네. 행위도 금지됐죠. 그런데 이제 점검 결과 대구의 경우 달성군 의회 한 개만 이행을 완료했고 예. 동구 의회 같은 경우 일부 이행했고 나머지 저는 다 모든 구의회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경북은 경주시 의회와 울릉군 의회 2개만 이행하고 나머지 이 22개 기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겸직 금지 조항 여기 이제 가장 핵심인데 지방의회란 것은 이 공무원들이 행정관청이 기관이 뭐 어떤 사업을 집행하면 그것을 무슨 부패가 없느냐를 감시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네. 임무란 말이죠. 지방의원이. 예. 네. 그런데 그래서 감시해야 될 지방의원이 자기가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그 관련 지방자치단체 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자기 가족 이름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가족과 특수관계인 이런 것을 반드시 이제 겸직 금지 조항과 함께 같이 네. 신고를 하도록 강제 규정을 이제 신설해야 이 효력이 정당화되고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겸직 또 인권, 청렴 이게 다 연결고리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행동강령은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뭐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겸직 업종과의 뭐 이해상충이나 또 영리에 휘말릴 때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그런 폐해가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그 겸직
관련해서 신고를 강화하고 좀 공개하라 네. 이렇게 권고한 게 3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네. 하지만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울산과 광원도의회 두 곳만 공개를 하고 있고 네. 기초의회 중에서는 전국에서 39곳만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전국의 광역과 기초의회, 기초지방의회 10곳 중 8곳이 소속 의원들의 겸직 금지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권고 규정에 그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면 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허용하면서 국회의원과 네. 또 선거관리위원, 공무원 등 9개 직종만 겸직을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핑계로 자신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위한 영리 행위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의원들의 이제 되고 나면은 뭐 가족 명의로 뭔가 좀 명의를 바꿔서 사업체를 넘긴다든가 뭐 이렇게 되고 본인은 그쪽 관련된 위원장을 맡는다든가 네. 뭐 이런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경북의 경우에는 미희행 기초의회 수가 21개에 달해서 서울 24개, 전남 21개 등과 함께 상위권에 부끄러운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아울러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 이행률도 좀 낮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 네. 제도 개선 이행을 재차로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지방의회 의원이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은 됐습니다. 하지만 속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지방의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눈속임으로 언제까지 체질 개선을 미룰 것인지 지역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오늘 두 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